평범한 회사원이 금빵 터리범으로 변신을 했는데 이 양반이 범행 걸린 시간이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평범한 회사원이 맞았느냐? 이 사건을 본 경찰들이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 자,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인데 망치로 깨고 부수고 들어가서 자, 금빵을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분주하게 풀고 있습니다. 몇 초가 걸리는지 저희가 한번 실제로 범행 블랙박스의 시간을 재봤어요. 들어와서 금은빵을 담는 데까지 현재 39초를 지나고 있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저 주머니에 금반지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유유하게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정확히 59초. 블랙박스에 사라지는 시간까지 하면 1분이 딱 걸렸다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들어오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서 봉투를 꺼내오는 거예요. 봉투가 안에 있다는 것까지도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예리합니다. 완전 번개맨이에요. 그 사건의 전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번개맨이라는 단어 상당히 오랜만에 듣네요. 번개맨. 네. 옛날에는 우리 또 번개맨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옛날 사람이에요. 1분 만에 금은빵 턴 게임 중독 20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회사를 다니던 23살의 이모 씨가 인터넷 게임에 그만 빠져버렸어요. 작년 겨울 직장을 그만뒀어요. 대전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몇 달간 PC방을 전전 중에 당연히 생활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큰 돈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야, 금은빵을 털자.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죠? 금은빵을 털자고 결심? 지난달 12일 새벽 3시쯤 미리 준비한 두은기로 강화 유리를 깨고 금은빵에 침입을 하고 진열장을 부수고 금목걸이 금반지 1분 만에 자루에 담아서 자루에 담기까지는 아까 정확히 저희가 세봤지만 37초 담아서 1분이 채 안 돼서 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청주의 한 금은빵서 금반지를 팝니다. 도주자금 85만 원을 마련한 후 춘천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취재했어요. 한 여관에서 4일간 머물며 토치 램프로 목걸이를 녹였다는 게 더 대박이에요. 반전이에요. 자기가 직접 금을 제공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평범한 회사원이 맞냐? 금덩이 2개를 만듭니다. 자기가 금덩이를 만들어요. 2개의 무게는 300g, 80돈,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금덩이도 만듭니다. 경찰은 지난 23일에 PC방에서 이 씨를 검거했어요. 이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고 금을 매입한 금은빵 업주도 작물 취득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이 금은빵 업주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작물인 걸 알고도 매입한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백희정 팀장님, 가장 큰 반전은요. 금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금덩어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직 경찰이 못 찾고 있다면서요? 네, 스토리텔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23세 됐는데 범죄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군도 필했습니다. 군필자. 네, 군필자입니다. 그런데 이 왜 대전에서 이런 범행을 했냐면 원래 제주도에 있는 분인데 제주도에서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이 게임에 상당히 좀 중독 성향을 보이는 게임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전에 대덕구에 자기 군대 동기가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야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좀 예. 너한테 갈게라고 해서 이제 원룸을 얻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당 저 금은빵 우리 돌직구쇼의 그 수초가의 기억력이 대단한데 정확하게 59초 만에 나오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방어업체가 3분 안에 출동하게 돼 있어요. 비상비를. 그래서 3분 안에 이 금은빵에 작업을 마치고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고 설계를 했다는 그래서 거군요. 지금 저것도 왜 정확하게 앞에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미 여기를 낮에 주간에 답사한 게 드러났어요. 그렇군요. 예, 사전 답사.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대전 유성경찰서 강력 2팀이 이 타이틀은 저는 이렇게 달아요. 담뱃불로 잡힌 도둑놈. 이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대전 유성구 관내 M대학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게. 그런데 담뱃불이 한 60m 지점에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거를 며칠간에 걸쳐서 추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담뱃불은 누구였냐면 이 군대 동기가 피우는 담뱃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도둑한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대전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다. 강원도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물건을 좀 갖다 다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은 전남 무안에 있는 PC방, 무인 PC방에 가서 체포를 하게 됐는데 예. 토치램프로 이 금을 녹인단 말이죠. 근데 일련 번호가 있는 것 같으면 추적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금은방에서는 통상적으로 매입을 할 때 신분증 제시를 받고 매입 대장에다 이걸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녹여가지고 팔겠다고 하는데 녹인 금은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작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걸 하천변에 버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찰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노영희 변호사님 또 저희가 끊임없이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사건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네. 토치로 이 양반이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하천에 버렸다고는 하지만 하천에서 발견이 안 됐다. 과연 이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왜 그걸 버리겠습니까? 금은방에서 그거를 안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죠. 어떻게 녹인 게다가 거죠? 저 사람은 1분 만에 그렇게 막 움직이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처리한 사람인데 CCTV가 있는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색깔이 있는 주황색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상식적으로 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치면 예. 저렇게 색깔이 드러나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겠습니까? 피하겠죠. 엄청나게 확인이 잘 되는 건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저분이 하천에다 버렸다는 것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물이 혼탁해서 안 나온다고 하지만 하천이 얼마나 깊다고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디 딴 데다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은닉했을 가능성.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금은방 주인들의 그런 과실 여부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 형법 364조에 보면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이게 장부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1년 이하의 금고 정도이지만 이게 고의로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7년 이하예요. 그래서 상당히 센데 특히 저렇게 금은방 주인처럼 저걸 전문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경찰의 지금 촉감이 저는 맞다. 경찰 촉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금덩이를 은닉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렇죠. 금은방 주인들도 알고서 샀을 가능성. 그러니까 완전히 알았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냥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사자 이랬을 가능성이 좀 크죠. 저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사시에 합격을 하시고 변호사를 하시는 것보다 그때 경찰을 지원해서 경력 수사과장 같은 거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촉이 엄청나요. 야, 이건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저 절도범들은 3분 이내에 성공하는 걸 스키즈번트에 성공했다. 이렇게. 그렇죠. 스키즈번트에 스키즈번트가 중요해요. 퀴즈번트에 성공했다. 전문 용어까지 들어봤습니다.